와룡복주입니다. 자, 오늘 3월 30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어제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었었죠.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 3월 소비자 심리 지수,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요 나왔는데, 일단 예상보다 전월보다도 개선세가 좀 있었었고 예상보다도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괜찮은데 이제 향후 미래 사회 기대 이제 이 미래에는 기대 심리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모습들. 고용은 물론 좀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조금 괜찮아 보이지만 향후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둔화될 것 같아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이 탄탄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연준이 금리 정책을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어떤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금리 상승 3월 아니 5월 50bp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감가에서는 일단 뭐 괜찮았습니다만 장중 10년물, 2년물 사이에 금리 역전이 잠시 발생하기도 했었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장단기 금리 역전이 그전에 제가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당장 뭐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뭐 난리가 나고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과거 사례를 놓고 봤었을 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면 대략 한 18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들이 많았더라.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금리 역전이 한 번 있었었고요. 그때 금리 역전되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국내외 여론들에서 뭐 향후 18개월 안에 이제 금리 시장이 완전 침체가 되면서 주식시장을 떠나야 된다 그러고 막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호들갑을 굉장히 떤 적이 있었는데 물론 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2020년 3월에 대폭락이 한번 왔기 때문에 뭐 맞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경기 침체의 상황하고는 또 조금 얘기가 좀 달랐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사례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시점이 일단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어떤 조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불안감은 조금 남아있는, 이제 생긴 이런 상황이 됐고요. 아마 향후에, 뭐 지금 당장 어제 장단기 금리가 장중 역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어제 무시하고 그냥 달렸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래 보이는데 향후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노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5년물과 이 3개월물의 차이는 더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괜찮아라고 일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뭐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조금 다르기는 하니까, 과거와 조금 다르기는 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아마 향후 이 관련한 이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 역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향후에 노이즈가 한 번씩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상단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당장 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연준 입장에서 일단 어떤 신호를 하나 봤어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신호를 봤어요. 이 신호를 본 상태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뭐 몇 개월 뒤가 됐든 뭐 18개월 뒤가 됐든 경기 침체가 만에 하나 온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책적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정책적 대응을 한다라는 건 통화정책 대응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통화정책 대응을 한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0.25%포인트인데 그때쯤 가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 그때쯤 가서 경기 침체 우려에 의해서 금리를 인하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최대한 그 전에 올려놔야 내릴 여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5월 달에 연준의 스탠스뿐만 아니라 6월 달 50pp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향후에 5월, 6월, 지금 5월 정도는 지금 시장이 충분히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 빅스텝은. 6월 빅스텝을 일부 지금 반영 중에 있는 상태에서 요즘 최근 호재만 반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막 밀어 올리고 있는 이런 정도의 모습인데 향후에 6월까지 연속적인 빅스텝 또는 QT 관련한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지금 어제도 무리를 해서 지금 이거 별로 좋은 그림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끄집어 올려놓고 나면요. 이후에 이 조정이 한번 나올 때는 또 찬바람 한번 불 수밖에 없습니다.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흐름에서 지금 이 금리 역전과 관련된 부분 5월 6월 빅스텝 QT 같이 진행되는 부분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 5월 6월 빅스텝 5월 6월 50bp 요거 하나 지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거와 함께 플러스 동시에 두 번째 QT 요거 진행되면 여기서 끊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 현재 시각에서 놓고 본다라면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일단 보이고요. 이 부분을 주가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부분을 조금 그나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후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단을 좀 제한시키면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러 회담과 관련해서 이 전쟁입니다. 전쟁 관련한 소식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러시아 쪽에서 지금 이 우러 회담과 관련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들은. 일단 러시아 협상단 쪽에서 군사활동 축소를 발표를 한 상태고 러시아 외무부도 이번 협상이 좀 건설적이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러시아 정부에서도 회담이 긍정적인지 여부는 오늘 내일 안에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의 안전보장, 중립보장 이런 부분에 관련된 얘기가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크림반도 관련한 문제는 향후 한 15년 안에 논의를 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이런 쪽의 얘기들을 했었고요. 러시아가 지금 이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호적인 얘기를 하면서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놨단 말이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상회담까지 가려면 아직 조율돼야 될 게 많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하루 만에 막 이 말이 뒤집어졌단 말이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러시아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종전 관련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가. 일단 뭐 액면 그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뭐 우크라이나에 당연한 거니까요. 이 부분을 하나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종전 가능성이 확실히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어제 회담을 중재했던 터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진전이 있어 중요한 진전을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아직 이게 100%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렇냐면
최근에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러시아 쪽의 전쟁 상황을 놓고 보면 군사적인 상황도 지금 상당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녹록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며칠 분량 이 군수물자가 며칠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부터 5월 9일 전에는 러시아도 종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러시아 내부에서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순수성을 일부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면 한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러시아가 어제 새롭게 이제 돈바스 지역에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만 해방을 시킨 이제 러시아 측 입장입니다. 해방을 시켜도 승전한 거야라고 일단 썩은 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쪽에서 보면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반면 반대쪽에서 쳐다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러시아는 이미 도구망신을 당한 상태잖아요. 3, 4일 안에 키예우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한다라고 해서 전쟁을 끝낼 걸로 예상을 했던 부분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군의 약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거의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전쟁의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러시아가 과연 이걸로 끝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전쟁 준비를 할 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쟁 준비를 하려면 병력도 이동을 시켜야 될 것이고 물자도 옮겨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페이크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며칠 내로 러시아가 지금 현재 폭격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폭격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얼마나 이제 조용히 시키느냐, 이제 이 폭격을 중단하느냐, 실제로 중단을 하고 조금 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한 스텝 더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 스텝 더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느냐, 그 두 가지 부분을 봐야 이게 진짜 러시아의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상황은 분명히 전쟁을 오래 끌기 어렵다라는 상황, 그리고 러시아 지금 어제도 일단은 채권 이자 지급했어요. 지급을 하면서 정상 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스탠스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도 있었었고요. 이런 부분들 여기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러시아 국민들, 지금 러시아 국민들에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잖아요. 이 호도하고 있는 부분을 언제까지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조금 믿고는 싶습니다만 현재 최근까지 보였던 러시아 푸틴의 어떤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이후 이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더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을 이 종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가능성도 있겠다. 일단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야 하겠다. 이게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일단은요. 그럴 가능성과 함께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그래야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이 좀 적을 수 있으니까. 어제 사실 이렇게 올린 건 이건 조금 오버를 한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버를 한 거라고 보고 일단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나왔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121선까지는 일단 한번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다음 자리까지 열려 있는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요. 14,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14,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인데 그 14,800포인트 가기 전에 121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요거 맞고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밀리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밀려주면 좋은데 지금 올라온 각도를 생각을 해보면 조정을 할 때도 각도가 조금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이렇게 기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었는데 일단은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불안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면요. 오늘 우리 시장 갭상승 출발 이후에
꾸준하게 밀리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본 증시 같이 밀리고 있고요. 지금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잖아요. 간밤에 진행이 됐던 상황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엔 환율이 너무 많이 지금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에 대한 상대적인 환율로 봤었을 때 우리 환율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별로 좋은 그림은 지금 아닌 상황인 거죠. 음, 요 얘기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 환율이 좀 우호적이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제 미국 시장 올라간 게 사실은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호재에 반응을 했습니다만 최근 우리 시장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이 힘이 약하잖아요. 그냥 안정세 하단만 유지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현재는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강하지 못한 흐름이 나오면서 요 자리를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273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오늘 사실 제가 저희 VIP방이나 정기구독방에서도 장점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릴 때 갭으로 많이 띄우는 것보다 살짝 띄워놓고 양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갭으로 좀 많이 띄워놓고 음봉 지금 나오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직 2730포인트 지지 못했습니다. 아직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코스피 매수입니다만 매수세는 지금 확실히 약화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어제 뭐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오늘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선물 매수가 지금 조금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들 팔았던 흐름 감안해보고 선물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현물 지금 들어오는 양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은 지금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장 초반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이 지금 지수가 이렇게 지금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중립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별로 좋은 모습은 지금 아닌 상태다. 현재 상황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대마 관련한 섹터들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섹터적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종목적 움직임이죠. 일단 지금 보면 리오프닝 섹터들도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섹터 전체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섹터 내에서 한두 종목만 움직이는 엔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오늘 sek터 전반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외에는 섹터의 움직임이 아니라 종목, 섹터 내 한두 종목이 지수를 그냥 그러니까 이 섹터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정도의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사실 지금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 SDI, 현대차 정도 있고요. 오늘 이제 이 자동차 관련 섹터들 조금은 괜찮은 모습이니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엔솔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JYP 엔터, 에코프로비엠, SM, 비덴트, 아프리카 TV, 위메이드 정도 매수가 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펄어비스, 고려시멘트, 동진세미캠, LX세미콘, LNF, 주성엔지니어링 뭐 이런 정도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아직은 내용적으로 별로 좋지 못한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바닥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오늘 바닥을 아직 못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용적으로도 지금 뭐 분봉상 흐름으로도 아직은 바닥을 못 잡았습니다. 못 잡은 상태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2730포인트 지지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60일선 지금 미팅을 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올라갔으면 미팅이 가능했을 텐데 미팅은 못했지만 일단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향후에 2730포인트 지지를 할 수 있겠느냐 여부가 좀 중요해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늘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조정 나왔다. 그럼 내일 이거 이탈 가능성 아직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은 2730포인트 지지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벌써 지금 2730포인트 얘기한 게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만큼 천천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지금 슬로 비디오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도 오늘 일단 바닥을 금일 저점 바닥을 어디서 잡느냐 그리고 바닥 잡은 이후에 반등 강도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가 일단 2730포인트 지지 여부에 조금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얘기는 그거 확인된 상황 보면서 마감 이후에 오후장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